그 사람은 왜 자꾸 돈 자랑만 할까? 이제는 만나고 싶질 않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내가 무심코 자랑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내가 기분 좋게 한 말들이 사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지그시 찌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의사 개업했어요. 난 아직도 남편이 데리러 와주잖아요. 아내하고 미국 여행 가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축하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그 다음 모임부터는 사람들이 자리에 안 나오거나 연락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왜 자랑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시작하는 해담의 인생 강의실이 여러분 기억에 남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첫 번째, 돈자랑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이 밝고 유쾌하신 분부터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엔 돈 자랑을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요즘은 TV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어디에 건물을 샀고 연봉이 얼마래 등등.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정작 나만 돈이 없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돈 자랑을 할까요? 참 묘하지 않으세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사는 분들은 자신의 돈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소박한 집에 살면서 운전하는 차, 옷차림도 평범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걸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어중간하게 있는 분들이 더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지는 않는 분들. 그래도 보면 나 이 정도는 돼 라는 걸 자꾸 말로 꺼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스스로를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때로는 말 속에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심리로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도 아직 전세 사세요? 아이 학원은 동네 학원으로 보내세요? 아직도 일하세요? 전 벌써 퇴직했는데.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한두 명은 꼭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건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 조금 더 위에 있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심리학에선 이런 걸 상대적 우월감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는 불안한데 상대를 낮춰야 내가 올라간 것 같은 착각. 즉,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상대가 초라해 보일 때 비로소 내가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자랑하기에 바빴죠. 배우자가 이번에 차를 사줬는데 차값을 알아보니 1억이 넘더라. 한강뷰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마사지 받아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리고 SNS엔 항상 와인잔, 골프장, 고급 음식, 럭셔리한 인테리어 사진들이 올라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잘 사시네, 부럽다,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그분이 사기를 크게 당했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랐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놀랐어요. 말도 안 돼 하면서 걱정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런 일 생길 줄 알았어.
맨날 자랑만 하더니 결국 그런데 휘말린 거지 뭐. 듣는 저도 한편으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과한 자랑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그 모든 말은 내 삶을 자랑하듯 확성기로 떠들어대며 불필요한 관심과 시선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럼 반대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왜 굳이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해요.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남들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자랑하는 순간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는지 그 관심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관계를 흐트러 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깨닫고 있었죠. 자신의 형편이나 재산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삶에는 외부의 시선이 자동으로 따라붙기 시작해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의도치 않은 비교와 경쟁이 생겨나며 그 말을 뱉은 자신조차도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게를 안게 돼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이룬 것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럴 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 하는 자랑은 순간이지만 행동으로 전해지는 마음은 오래 남거든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것, 말없이 마음 힘든 친구에게 용돈을 건네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조용히 선물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런 행동들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자랑이 되는 거랍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애는 서울대 나왔어요. 둘째가 올해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잖아요.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놨던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마음 한켠이 내려앉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꺼낸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단순해요. 나는 부모로서 잘 해낸 것 같다. 그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내 자식이 성공하면 나도 뭔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면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 아들은 의사예요. 이번엔 해외 학회도 갔다 왔더라고요. 시집은 또 얼마나 잘 갔는지 몰라요. 처음엔 다들 자녀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하면서 부러워하셨대요. 하지만 그 모임에선 자녀 문제로 소가리를 하던 분들도 계셨던 거죠. 아들이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 분, 자녀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겐 그 시간조차 누군가의 가벼운 자식 자랑이 참 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자리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모임에서 점점 얼굴을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조용히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괜히 내가 부족한 부모 같아서 미안하고 자꾸 제 자식하고 비교하게 돼요. 집에 가면 더 우울해져서 더 이상은 모임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자식 자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엔 이런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나.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잘 커졌잖아. 그 아이가 이뤄낸 성취가 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무엇처럼 느껴질 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밖에서 우리 애는 이래요, 저래요 하고 말할수록 그 아이는 완벽해야 하고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되며 항상 남의 기준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 자랑이라는 건 듣는 사람에겐 상처를 남기고 자식에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짊어지우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자식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랑이 아니라 이야기로 나누는 법을 우리는 조금 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럴 땐 자랑보다는 감사와 배움의 말로 바꿔보세요. 아이가 참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에 저도 배우게 돼요. 부모로서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덕분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저희 애도 부족하지만 노력 중이에요. 이런 말은 내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고 공감과 따뜻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배우자 자랑입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자상해요. 월급도 꽤 되고 집안일도 잘 도와줘요. 저한테 늘 다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꺼낸 이야기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미묘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배우자 자랑이 불편할까요? 사실 배우자 자랑을 듣는 게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삶과 비교하면서 비춰보게 되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분들, 소통이 끊어진 부부 관계 속에 있는 분들, 혹은 지금 혼자 살아가는 분들에겐 이 말 한마디가 상대적 상실감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겉으론 살짝 웃으며 넘기겠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한쪽이 쓱 내려앉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게 되죠. 게다가 요즘은 좋은 배우자를 자랑하는 시대라기보다는 관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9만 건. 하루 평균 240쌍 이상이 이혼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6분마다 한 쌍씩 이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50대 이상 황혼 이혼도 엄청 늘었다고 해요. 이제는 매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혼하셨다는 분들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의 배우자 자랑은 누군가에겐 부러움보다 외로움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말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제 시어머니는 연금도 잘 나와서 용돈도 안 드려도 되고 남편은 얼마나 집에서 오로지 제 편만 들어주는지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 며느리 한 분이 있었대요.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며느리분은 그 이후로 그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겉으론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 한마디가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든 거죠. 배우자 자랑의 깊은 속마음은 사실 이런 겁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 결국 배우자 자랑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긴 어려우니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말로 자랑할수록 빛나는 게 아니라 배려로 전할수록 깊어지는 감정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하기보단 지금 내 옆 사람이 있어줘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또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배우자를 아끼는 모습은 사람들 눈에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을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돈이든 자식이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다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멋은 말이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할수록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자식은 칭찬이 아닌 응원으로. 배우자는 과시가 아닌 감사로. 돈은 증명이 아닌 나눔으로.
말은 줄이고 마음이 깊어지는 삶. 그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담의 인생강의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